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서 백운기 축구대회가 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고교 축구의 중요성에 비해 대회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 부족과 방학으로 한정돼 있는 대회 개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대학 진학과 프로팀 입단 전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국 단위 축구대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광양 백운기 대회를 포함해 한 해 7개에 불과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백운기 대회 1개가 고작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고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도 이유지만 대회를 새로 만드는데도 고민이 많습니다. 대회의 참가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학 기간에만 대회가 열리면서 겨울방학에만 4개 대회가 한꺼번에 겹쳐 대회마다 30개 팀 유치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일반 클럽팀까지 대회에 참가시켜 전체적인 경기 수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겨울방학에는 너무 춥고 여름방학에는 또 너무 덥고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좀 봄, 가을에도 이렇게 좀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저희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 규모에 비해 지역민들의 열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중석에는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만 응원을 나왔을 뿐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 우리 고교 축구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호남권에서 유일한 고교 축구 대회로 올해로 19번째 맞는 백운기 고교 축구.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참여와 개최 열기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앞으로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광양항을 남해안의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투포트 정책의 계승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광양항이 비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수출 물량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박정희 정권 이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이 지역의 전체 산업 기반이 약해졌다며 광양항 배후의 산단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물동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시공사를 선정해 재건축에 들어가 오는 4월 시장을 재개장하기로 했지만 변수도 없진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여수 수산시장. 이곳 여수 수산시장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 손상이나 결함 여부, 시설물 안전성 조사 등에서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D등급은 보수 보강 조치만 하면 바로 B등급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될 수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최근 보수 보강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재개장 시점은 당초 계획했던 3월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계가 종료된 대로 즉시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을 해서 최소한 4월 중에는 완공을 시키고 재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지난 1968년 개장해 50여 년이나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아예 시장을 신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 수산시장은 재건축이냐 신축이냐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재개장 시점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농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해 고흥군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농지의 구획 정리와 개량시설 설치 등 농지 개량 행위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중대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대신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농지 개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우량 농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농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흑산도 인근 바다에서는 요즘 명물인 홍어잡이가 한창입니다. 60만 원을 넘나들던 흑산 홍어 가격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요즘이 맛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흑산도 부두. 환한 불빛을 밝히고 도착한 어선에서 홍어가 무트로 옮겨집니다. 배 한 척이 경매에 올린 홍어는 80마리. 암수를 구분해 저울로 일일이 무게를 달고 상처를 확인해 등급을 따진 뒤에야 경매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 3마리, 이번치 3마리. 이야, 16만, 자, 6,000원에 70번. 홍어는 찬바람이 나는 겨울철부터 초봄 사이 잡힌 게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올 들어 홍어가 잘 잡히면서 지난해 추석 무렵 소비자 가격으로 6, 70만 원까지 했던 홍어 가격은 요즘 35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를 쏘는 특유의 향을 주문하면 석 달가량 저온 시설에서 숙성을 거치고 싱싱함을 원하면 갓 잡은 홍어를 회로 뜨는 등 입맛 따라 각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상당한 양이 나가지고 지금 소비재가는 한 큰 건 아주 큰 거는 한 30만 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반 국내산 홍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바코드를 붙여 원산지를 자랑하는 흑산 홍어는 초여름 금어기를 빼고 연중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지역의 불법 어업이 증가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277건, 2015년 397건, 2013년 39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업 31%, 어구 규모 위반 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부 해역에서는 무허가 연안 통발과 변형 어구 사용을, 남부 해역에서는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각종 지리 정보와 통계 자료, 여기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창업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지리정부에 기반한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에서도 딱 구분이 되죠. 20대 미만에서부터 40대까지는 제과점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50대 이상부터는 한식.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별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노인이나 어린이 분포 지도를 활용하면 관련 업종 창업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인 시설이 얼마나 될까 이걸 분포를 해보면 진월동, 노대동 이런 데는 지금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많이 사는데 노인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이런 종류의 정보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짤 때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공개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나눠드리자. 그러나 광주시가 공개한다고 밝힌 카드 회사 정보의 경우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정보도 사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비해 정보가 자세하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단위나 이제 구단위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창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이 시스템 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기상정보 업체인 153 웨더에 따르면 올해 여수 지역의 개나리 개화 시기는 지난해와 같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됩니다. 또 진달래는 지난해보다 나흘 정도 늦은 다음 달 23일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해 4월 초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가 청산에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청산의 공무원들의 잦은 주차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초속 3.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온 자체는 높지만 바람이 강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전국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워지겠는데요. 어제 10도선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은 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절기 우수이자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대전 7.3도로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 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광주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부터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